김프로, 식사는 잡섰어? 여러분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가수금이 회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증여세도 낼 수 있으며 세무조사 가능성도 높이는 등 회사나 상속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았죠. 이번 영상에서는 가수금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가수금은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니 회사가 그냥 상환해버리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회사가 가수금을 상환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회사는 이익을 내서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데 요즘 이익 내기도 쉽지 않잖아요? 게다가 이익이 나면 대표이사 채무가 아닌 금융권 채무부터 먼저 상환해야 하죠. 그래야 이자라도 다소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년 사업을 위한 투자는 안 하나요? 그래서 회사는 가장 만만한 가수금을 계속 안고 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면 지난 영상에서처럼 폭탄 한 덩어리를 울며 겨자 먹기로 안고 가는 것이지요. 자, 그럼 어떤 방법으로 가수금을 해결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은 채무이고 가수금은 채권이기 때문에 상계 처리해서 가지급금을 변제하고 가수금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무구조도 좋아집니다. 그럼 가지급금이 없는 회사는 바로 출자전환입니다. 출자는 주주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납입하는 자금이고, 전환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입니다.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면 회사는 부채는 줄어들고 자본 총계는 늘어납니다. 표를 보시면 가수금 9억 원을 포함해서 부채가 13억 원인데 가수금을 빼면 부채는 4억 원으로 줄어들죠. 반면 자본은 9억 원이 늘어서 16억 원이 25억 원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당연히 부채 비율도 81.25%에서 16%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채권자인 대표이사는 어떨까요? 우선 주식수가 늘기 때문에 지분율이 높아질 겁니다. 물론 안타깝지만 채권이 자본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회사에 빌려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가수금 출자 전환은 대체로 특정 주주만 참여하는 불균등 증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가평가를 해야 합니다. 도표를 다시 보시면 가수금 출자 전에는 없던 계정이 출자 전환 후에는 발생한 게 있죠? 바로 자본잉여금입니다. 이익잉여금은 많이 들어봤지만 자본잉여금은 다소 생소하죠? 이익잉여금은 회사의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을 합계해 놓은 것이라고 한다면,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상 발생한 이익을 말합니다. 이 회사가 액면가 10,000원, 주식수 10,000주, 자본금 1억 원에 설립되었고 현재 1주당 가액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회사 설립 시에는 10,000원의 1주를 취득했다면 지금은 10만 원의 1주를 취득하는 셈이지요. 즉 9억 원을 출자해도 9,000주밖에 취득할 수 없는 겁니다. 9,000주의 액면가액인 9천만 원은 자본금에 편입되고 8억 1천만 원은 자본잉여금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종류의 자본잉여금을 주식발행 초과금이라고 합니다. 이 주식발행 초과금, 줄여서 주발초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출자 전환 시 세무적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 이슈입니다. 시가평가한 1주당 가액이 10만 원인데 5만 원으로 출자 전환하거나 20만 원으로 출자 전환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5만 원으로 출자 전환하면 저가 증자이고 20만 원으로 출자 전환하면 고가 증자가 됩니다. 대표이사의 가수금 10억을 출자 전환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1주당 가액이 10만 원인데 5만 원으로 출자 전환하면 저가 발행이 되겠죠. 10억 원을 1주당 가액 10만 원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증가 주익수가 10,000주인데 5만 원으로 하면 2만 주가 되잖아요.
대표이사는 저가 증자를 함에 따라 주식수가 만주가 늘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주주는 회사의 자산을 소유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즉, 저가 증자한 대표이사는 늘어난 만주만큼 회사 자산을 더 많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표이사에게 만주만큼 더 할당된 회사 자산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나요? 바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소유가 될 것인데 저가 증자로 인해 대표이사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이제 가늠이 되시죠? 바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표이사에게 증여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고가 증자의 경우에는 앞선 예와 반대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증여받는 구조가 됩니다. 1주당 가액이 10만 원인데 20만 원으로 출자 전환한다고 가정해 보시죠. 10억 원을 1주당 가액 10만 원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증가 주익수가 만주인데 20만 원을 발행하면 5천주로 줄어듭니다. 대표이사는 신주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높게 책정함으로 인해 본인의 출자 금액 대비 주식수 5천주가 감소합니다. 당연히 회사 자산에 대한 소유 지분도 감소하는 것이고요. 감소한 부분만큼 대표이사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이 됩니다. 세무 이슈는 또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과점주주는 회사의 등기 등록 자산을 간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등기 등록 자산이라 함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등이 있겠죠.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통해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간주취득세라고 합니다. 간주취득세는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주주에게 지분율만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물론 그 지분율에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가수금 출자 전환을 통해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해서 지분율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의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주 구성이 모두 가족 등 특수관계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해당되지는 않겠지요. 가수금 출자 전환 시에는 그 가수금이 진성가수금인지 가성가수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겠죠. 진성가수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계정별 원장, 세무조정계산서의 내용, 실제 통장의 자금거래 내역은 당연히 살펴봐야 하고요. 채권자인 대표이사의 자금 출처도 파악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빌려준 사람의 자금 출처도 확인한다는 게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분식회계의 위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도 확인해야 할 것이고요. 가수금이라는 계정 과목 자체도 위험하지만 가공경비나 매출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가성가수금을 출자 전환한다면 더 위험하겠지요. 하지만 과세당국은 진성가수금을 출자 전환하는 것은 좋아할 것 같습니다. 과세당국은 주주와 회사 또는 대표이사와 회사 중 회사의 입장을 많이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즉, 대표이사나 주주가 가지입금을 발생시키거나 회사의 자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등 회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하지만 그 반대의 행위는 묵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수금의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대표님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